거기는 늪이죠, 늪. 그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적한 그 선수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기대되는 선수 3명 정도만 일단 꼽자면 이 선수들 다 살아나고 시너지 되면 살아 있는데 이번 시즌 안양 살아 있습니다. 모릅니다. 돈 쓰는 김기동의 2년 차거든요. 진짜. 그리고 대전이 조현우도 영입했습니다. 네,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편 호스트를 맡은 황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2025 K리그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K리그 편 게스트로 처음 모시는 분입니다. 현재 스포티비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완우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스포티비에서 해설하고 있는 이완우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이현우 해설이 중계 준비나 뭐 타 방송에서도 이렇게 만났을 때 같이 이렇게 좀 방송을 해보면 되게 좀 열심히 준비하고 좀 빈틈없이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초면이니까 검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검색을 해보니까 나무위키에 준비를 잘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다. 플러스 몹쓸 애드립이 있다. 뭐 학포 갖고 10포 뭐 요런 거. 요거 맞나요? 맞아요. 사실 중계할 때 너무 90분 내내 또 축구 얘기만 하면 조금 물릴 수도 있거든요. 네. 적당히 뭐 축구 하고 있지도 않고 잠깐 멈춰 있는 상황일 때 그런 타이밍 나오면 한 번씩 그런 드립 쳐주는 것도 저는 그런 의미로 오늘 방송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짜오셨기를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 K리그를 앞두고 있는데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팀들의 이적 상황 및 2025 시즌 전망을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겨울 K리그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제가 숨기려고 해도 이제 응원팀을 숨길 수 없는 맞죠. 그런 맞죠. 상황이 이제 됐기 때문에 네. 전북이 조금 이적 시장이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시즌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나서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좋은 감독을 또 이제 네, 거스포엣이라는 그렇죠. 좋은 감독을 데려왔고 그래서 뭐 이대로 한번 믿고 쭉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그 나간 선수들이 기존에 좀 지분이 많은 그렇죠. 선수들이 나갔어요. 그렇죠. 거의 주전급으로 계속 뛰던 분들이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의미로 이번 K리그 이적 시장은 되게 좀 활발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모든 팀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대부분의 팀들이 좀 굵직한 영입들이 한두 명씩 이상은 거의 있었던 것 같고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 팀도 있고 그리고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약간 윈나우를 노리는 팀들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적한 그 선수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기대되는 선수 3명 정도만 일단 꼽자면 저는 울산의 이희균 선수 좀 기대되고요. 이희균. 네, 서울의 정승원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의 브루노 모따 선수. 브루노 모따까지. 네, 제가 사실 K리그에 특별하게 어느 한 팀을 지정해놓고 응원하는 팀은 없었는데 제 고향이 안양이거든요. 네, 근데 안양이 이번에 또 승격을 했잖아요. 맞죠. 이제 안양을 저의 본격적인 K리그 메인 팀으로 잡고 이제 응원을 하려고 하는데 K리그 2에서 진짜 이번 시즌 득점왕했었던 지난 시즌이죠. 그렇죠. 브루노 모따를 이번에 데려오면서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헤드셋도 보라색으로 좋은 깔맞춤이 선택입니다. 이제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문을 들어갈게요. 요번에 강등팀과 이제 승격팀이 굉장히 화제죠. 네. 강등팀은 인천이고 승격팀은 안양이 되겠는데 인천은 근데 진짜 그 생존왕이라는 타이틀이 약간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뭐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K리그의 뭐 위건, 맞죠. 이런 별명. 물론 이제 위건도 이제 결국에는 내려가게 됐지만 맞죠.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바로 승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K리그 당시 이제 챌린지라고 했죠. 지금 이제 K리그 2라고 하지만 네, 맞죠. 제가 K리그 챌린지를 그래도 한 3년, 한 4년 정도 이제 해설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K리그 2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와, 거기는 늪이죠, 늪. 그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한번 데려가면 거기는 약간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은 1위 팀 대 꼴찌 팀의 경기여도 이거 경기 내용 결과 쉽게 예측할 수 없고요. 실제로 그 최하위에 있는 팀이 1위 팀을 잡는 모습도 꽤 자주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 이거 쉽지 않다. K리그 2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FC 안양이 창단 이후에 첫 승격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안양이 계속 승격할 기회가 맞아요. 꽤 많았어요. 네. 근데 계속
마지막에 이제 떨어지고 지고 아쉽게 못 올라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이번에 드디어 그 꿈을 아예 그냥 우승을 하면서 이루게 돼가지고 진짜 이번 안양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아니 제가 안양 승격 전에 수카바티 안양이라는 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네.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게 스토리지 이런 걸 왜 몰랐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양이 승격하는데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빨리 올라가서 서울이랑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심지어 또 서울과 안양 경기가 굉장히 빠른 시기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지난 시즌 K리그는 네. 저는 이제 링가드의 한 해였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은 서울 안양의 이 라이벌리 무조건이죠. 때문이라도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 안양 이야기를 이제 팀적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번 이적 시장에서 안양도 지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보강을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더 기대가 되는 이번 시즌이거든요. 요번에 안양이 브루노하고 또 누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을 또 많이 했죠. 네, 기존의 기존 승격의 선수들 주역 지켰고. 선수들 다 잘 지켜냈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왼발잡이 센터백 토마스 어. 코테 선수 영입을 했는데 어. 제가 이 선수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봤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막 속도나 전진성도 있고 왼발 아. 킥이나 패스도 좋아가지고 이 왼쪽 좌측 빌드업에 좀 큰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유병훈 감독이 이번 시즌은 아예 3백으로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그 3백의 좌측 스토퍼로서 역할을 되게 잘해줄 것 같습니다. 안양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이번에 보강을 진짜 잘했네요. 저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안양 예산 상황 이런 걸 정확히 몰라가지고 보완 되게 잘하네 이 생각하고 있고 브루노 모타까지 영입했고 그러네요. 그리고 왕년의 K리그 MVP 김보경 선수 영입까지 확정이 됐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 뜬 거 봤어요. 김보경 선수가 사실 최근에 뭐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네. 폼적으로 이제 막 좋지는 그렇죠.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막 부활할 수도 있고 기존의 마테우스 선수가 도움왕이었고 맞아요. 모타는 K리그 2 득점왕이었고 오. 김보경 왕년의 MVP 이 선수들 다 살아나고 시너지 되면 살아 있는데 이번 시즌 안양 살아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어서 FC 안양을 이야기를 해봤으니 요 최근에 폭풍 영입을 했었죠. 폭풍 영입의 중심인 FC 서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선민, 김진수보다도 정승원 영입이 저는 FC 서울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영입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 정승원 선수가 멀티플레이어잖아요. 맞아요. 풀백도 되고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고 공격적으로 올려쓰기도 네. 하고 그리고 측면 윙어로도 이제 이 선수는 기용이 되죠. 되는 선수인데 진짜 옛날부터 슈팅이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항상 좀 그런 포지션에서 이제 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대구에서 주목을 받을 때도 사실은 풀백이나 윙백 위치에서 많이 뛰고 사이드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걸로만 인지가 돼 있지. 슈팅도 좋다는 게 그냥 슈팅 파워가 세고 이렇다는 게 아니고 슈팅의 기술이나 스킬 자체도 되게 좋아요. 막 감아차서 구석으로 정확하게 노리는 슈팅도 잘하고 지난 시즌 또 공격 포인트나 기록적으로 최고의 시즌을 또 보냈던 그렇죠. 선수라서 저도 FC 서울 영입생 중에 가장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워커는 그렇죠. 어느 팀을 가든 어떤 감독이든 사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유형이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최초로 수원 FC, 수원 삼성 그리고 FC 서울을 그러네요. 뛰게 되는. 그러면 다음엔 안녕?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준비했나요 혹시?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 요거 얘기 듣고 괜찮았는데 네. 요거 드리블을 뭔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학포 갖고 싶어보다 요런 거. 이게 느낌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뭐 한 가지만 제가 네. 더 언급을 하고 싶은 건 보통 지금 FC 서울 폭풍 영입에 김진수, 문선민, 정승원이 3인방에 포커스가 좀 많이 가잖아요. 자, 한 명만 더 추가하면 이한도도 대박 영입이에요. 이한도. 이 선수가 부산의 캡틴이었고 K2에서는 이미 K2 최고의 센터백으로 이미 군림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 기존의 김주성, 야잔 센터백 라인이 건재한 가운데 사실상 주전급 선수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이한도까지 영입하면서 지금 수비 센터백 뎁스까지도 지금 서울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스쿼드 뎁스 봤을 때 상위 스플릿은 당연히 기본이고 진짜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우승까지도 이번에 서울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번 시즌이 진짜 더 기대되는 건 돈 쓰는 김기동의 2년 차거든요. 진짜. 지금까지 이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만 그렇죠. 항상 맞아요, 팀을 이제 맞아요. 운영을 해왔으니까. 근데 지난 시즌은 뭐 어쨌든 적응기도 분명히 타 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지원받은 김기동
이번 시즌 진짜 기대해볼 기대된다. 만합니다. 자 다음 팀으로 넘어가면은 대전 하나 시티즌 어떤가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FC 서울과 더불어서 이번 이적 시장 가장 뜨거운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밥신이 이제 팀으로 아예 완전 이적을 했고 예. 국가대표 출신 박규현 선수도 이제 K리그 대전으로 넘어왔고요. 맞아요. 임종훈까지 영입하면서 약간 수비진의 안정감 이런 부분을 또 추가했고 제가 가장 기대하는 영입은 정재희 선수. 정재희. 네, 정재희 선수 진짜 좋은 선수라고 전 항상 생각했거든요. 선수 발 진짜 빠르고 측면에서 동료들에게 많은 어시스트를 또 해줄 수 있는 선수라서 대전의 어떤 공격의 스피드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들어온 주민규 선수까지 하면은 정재희 선수와 주민규 선수의 콤비네이션 네.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그리고 대전이 조현우도 영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골키퍼 조현우가 아니고요. 한남 대신인 조현우거든요. 이거 준비한 거죠? 이거는 좀 준비했어요. 봐봐, 준비한 거는 별로야 내가 봤을 때. 아까 딱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니까 훨씬 좋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뭐야 나 못 봤는데 이거였는데. 이 선수가 한남대 장신 센터백이었고요. 180 후반대고 근데 속도가 되게 빠르대요. 그리고 이 선수 특이점에 대해서 말해준 게 발 사이즈가 무려 310이래요. 와. 농구 선수 아닌가요? 그래서 축구보다 이 축구하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다고. 이런 거 이제 대전 구단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요게 뭐 좀 더 첨언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이제 진짜 황선홍 감독도 저는 시험대라고 봐요. 그쵸.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막바지에 네. 잘 살아남았고, 근데 이제 영입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지난 시즌에 좀 아쉬움을 이제 털어내야 된다는 입장을 봤을 때는 저는 대전은 파이널 A는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파이널 생각하긴 A까지는. 합니다. 예. 다음 팀은 이제 디펜딩 챔피언 울산인데 일단 울산도 이제 이청용 재계약이 저는 굉장히 주요 소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규 선수는 뭐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대전으로 적을 이제 옮기게 네, 됐죠.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2003년생의 신의 공격수 또 이제 들어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스쿼드상의 변화는 저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아까 김기동의 진짜 본격적인 시즌이다, 황선홍 감독 이번에 진짜 시험대다라고 얘기했듯이 김판공 감독도 저는 시험대라고 봐요. 제가 볼 땐 울산이 지난 시즌 그나마 가장 큰 약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노쇠한 수비진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울산의 어떤 영입 컨셉 보면 수비진을 완전히 젊은 선수들로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뭐 서명관이라든지 이재익 같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영입했고, 박민서도 이제 K리그 2에서 꽤 왼쪽에서 잘하는 풀백인데 박민서 선수도 데려왔고요. 제가 볼 땐 울산도 이번 시즌 여전히 챔피언 우승 경쟁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울산 나왔으니까 전북 현대로 가시죠. 아까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뭐 더 얘기할 게 있나요 지금 전북이? 근데 전북 현대 진짜 영입 안 합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타난 영입 소식만 놓고 보면 가장 큰 영입은 성공 여부와 별개로 구스타브 푸엣 감독이에요. 네,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전북도 이제 아예 지금 새 판을 짜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거스포엣 감독이 전북에 있는 모든 선수를 100% 파악하고 그렇죠. 출발한다고는 생각하지 네.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뭐 아니면 동게 완전 백지 상태에서 편견 없이 선수들을 기량대로 기용할 수 있느냐.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사전 지식이 또 너무 많을 때는 이승우 써야지.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 프리시즌에서 이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가 이제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도 전북이 기존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부상이나 이런 걸로 좀 아쉬웠던 선수들, 예를 들어 권창훈이라든지 뭐 송민규 같은 선수들,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정상 폼으로 돌아오고, 이승호 선수도 이번 시즌 다시 처음부터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하면 저는 여전히 기존의 멤버가 전북은 강하다. 그래가지고 전북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기대는 해볼 만하다. 지난 시즌보단 그래도 잘할 거다. 그래도 전북이다. 네. 좋습니다. 다음 팀은 광주 FC인데 이 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축 선수들이 많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이정효 감독도 이적설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전북현대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저는 이정효 시켰으면 됐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미 광주는 정말 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광주에 스타 플레이어가 있나요? 그렇죠. 지난 시즌을 네. 봤을 때도 저는 광주는 이정효 감독이 제일 스타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렇게 됐죠. 네. 물론 이제 주축 자원이 빠진 거는 아쉬울 수 있지만 저는 이정효라면 만들 수 있다. 다시 이 들어올 선수들을 기반으로 광주만의 축구를 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 선수 중에 그래도 핵심 자원 꼽으라면 사실 이희균이랑 정호연 정도인데 두 선수 모두 또 떠났죠. 네. 거기에 허율이나 이건희 같은 괜찮은 자원들도 떠나면서 전력 누수가 좀 많이 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정효 감독이 또 한 번 이러한 스쿼드로도 보여줄 수 보여준다? 있을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아마 이희균이 떠났기 때문에 저는 최경록을 중심으로 좀 판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만약에 보여준다면 진짜 감독님의 주가는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준점을 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지난 시즌의 광주는 어쨌든 아챔을 나갔고 지난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었다면 올 시즌의 광주는 저는 그거보다는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광주 FC는 좀 기대감을 낮춘 상태에서 이제 감독님의 축구를 보고 있다 보면은 또 즐거운 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우승팀과 강등 위험팀을 예측해 보는데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팀명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승 팀은 대부분 예상할 것 같은데 서울. 와, 보강 너무 잘했어요. 강등 위험팀은요? 네, 저는 제주. 네. 우리 김학봉 감독님 좀 무시하나요? 김학봉 감독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K리그가 이 외국인 선수 유무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제주가 지금 외국인 선수 뭐 결국엔 누군가 더 데려오긴 하겠죠. 근데 그렇죠. 아직은 좀 약간- 소식이 잘 안 나오고 있고 저는 우승팀 사실 좀 어려운데 네. 저도 근데 서울입니다. 와 네. 이번에 진짜 서울이 좀 기대되는 시즌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적생도 그렇고 네. 저는 김기동 감독에 대한 감독님. 부분이 되게 커요. 자 다음은 강등 예측팀. 저는 안양 봅니다. 안양이요? K리그 오. 1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안양 보강 잘했는데도 아니 보강 잘했는데 근데 진짜 K리그 1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훑었거든요. 진짜 만만한 팀이 없어요. 진짜 만만한 팀이 없습니다. 예. 이병훈 좋습니다. 감독님 무시하나요? 제가 이제 뵌 적은 없어가지고 예. 이게 안양 사실- 파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팀들에 대해서 시즌 예측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 보는 거죠.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이고요.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구매가 안 되고 PC 접속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배트맨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게임 구매 들어가셔서 게임 일정을 보시면 되는데 오늘 두 분이 이제 시즌 예측을 막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개막이 2월 15일 날 이 주에 있는 경기 중에 한 경기씩 기대되는 경기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주 서울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좀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또 이게 홈 제주의 또 그 다르죠. 변수가 어. 있긴 한데 어쨌든 서울도 영입 잘했는데 완전 시즌 보여줘요. 초는 또 몰라요. 그렇죠. 그 그렇죠. 강팀들이 보통 국내든 해외든 미끄러지는 게 시즌 초반에 많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제주가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15일이다. 될지 예측하긴 힘들다. 좋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일요일에 펼쳐지는 경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 현대 대 김천 상무. 오. 전북 현대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와. 자, 왜냐하면 전북이 지난 시즌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선수들도 그걸 다 자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다가오는 시즌은 첫 단추를 잘 꿰매야 한다. 첫 출발이 중요하다. 이거를 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포얏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어떻게든 전북은 이 첫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이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크지 않을까 싶고 홈 경기이기도 해서 전북 승리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 승리.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한국 프로축구 K리그의 시즌 개막을 앞두고 주요 팀들의 상황과 시즌 전망에 대해 썰을 나눠봤는데요. 두 위원님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뭐 해설을 하면서 아직 K리그 중계를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도 K리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풍성하게 또 할 수 있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그때 유로 이후로 제가 네, 처음으로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죠. 네, 되게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 이게 확실히 해축구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사실 이제 K리그 팬으로 그쵸. 먼저 축구에 좀 입문을 한 케이스다 보니까 이게 시즌 전에 K리그 얘기하는 거는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이렇게 또 방송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올 시즌 K리그를 조금 더 약간 프리뷰 느낌으로 더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포츠 썰티타카 다음 편은 해외에서 활약 중인 이제 코리안 리거들에 대한 재밌는 썰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